뉴욕에 도착한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90분간 만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다음 달 북미 정상회담의 분수령이 될 의제와 일정 등을 놓고 오늘 밤부터 마라톤 회담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이 북미 정상회담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예정대로 6월 12일 회담 개최를 예상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후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후보들이 새벽부터 현장으로 달려가 한 표를 호소하는 가운데 여당은 지지율 굳히기, 야당은 역전을 다짐했습니다.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맏딸 조현아 씨가 다음 달 4일 밀수 혐의로 인천세관에 소환됩니다. 대한항공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조양호 회장 가족의 일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2시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뉴욕에 도착한 북한 김영철 통일전선 부장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90분간 만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네, 이들 두 사람은 다음 달 북미 정상회담의 분수령이 될 의제와 일정 등을 놓고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부터 마라톤 회담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기성 기자입니다. 북한 김영철 통일전선 부장 일행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3시쯤 뉴욕 JFK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협조를 받아 입국장을 통하지 않고 항공기 계류장에서 자성남 유엔 북한 대사와 함께 바로 맨하튼의 숙소로 향했습니다. 회담 전망 어떻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글쎄 성과를 거두자니까 왔겠죠. 예? 다 좋게 하자니까 좋은 결과물을 이루가자니까 왔을 거고. 김 통전 부장이 만날 예정인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워싱턴을 떠나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이들 두 사람은 곧바로 유엔 주재 미 대표부 차석 대사 관저에서 만찬 회동을 열고 90분 동안 일종의 탐색전을 벌였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부터는 장시간 마라톤 회담을 갖고 본격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인 비핵화와 체제 보장에 대한 큰 틀의 윤곽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 통전부장과 폼페이오 장관은 평양에서 두 차례 만난 적이 있습니다. 또 모두 양 정상의 의중을 꿰뚫고 있어서 이번 만남이 다음 달 정상회담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북미가 이른바 빅딜에 합의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김 통전 부장의 만남이 성사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또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담은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SBS 이기성입니다. 백악관은 북미 정상회담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예정대로 6월 12일 회담 개최를 예상했습니다. 회담의 초점이 비핵화에 맞춰져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손성민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뉴욕과 싱가포르, 판문점에서 진행 중인 북미 정상회담 준비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경우 오늘 뉴욕에서 김영철 부위원장과 만찬을 한 뒤 내일 여러 회담을 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또 싱가포르 선발대는 오늘에 이어 내일도 북측과 협의에 나설 것이며 성김 대사가 이끄는 판문점 팀도 회담을 계속할 것이라며 모든 진행이 순조롭다고 전했습니다. The readout from these meetings has been positive and we'll continue to move forward in them. 샌더스 대변인은 회담 날짜와 관련해선 6월 12일 회담이 열리든 열리지 않든 미국은 준비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지금으로서는 6월 12일 회담 개최를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곳곳에서 진행 중인 준비 회담들의 의제가 한반도 비핵화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With the Secretary Pompeo as well as at the DMZ are focused o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peninsula. 백악관의 언급은 지금 추세대로 뉴욕 고위급 회담까지 잘 마무리된다면 북미 정상이 예정대로 6월 12일에 만날 것이라는 점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 어제 판문점에선 북미 실무협상팀이 2차 회담을 갖고 비핵화와 체제 보장 의제를 추가로 조율했습니다. 실무팀이 각각 본국에 전달한 결과가 김영철 폼페이오 고위급 협상의 토대가 될 것 같습니다. 김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김 대사 등 미국 협상팀은 어제 오전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최선희 부상 등 북측과 사흘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이들이 판문점에 머문 시간은 4시간 반가량. 비핵화, 체제 보장 의제에 대한 첫 협상 이후 본국과 검토한 내용을 주고받은 걸로 보입니다.
판문점에서 돌아온 협상팀은 곧장 숙소로 향하는 대신 보안을 유지한 채 우선 협상 내용을 정리해 본국에 전한 걸로 보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실무 협상이 당초 27일 하루 일정으로 계획됐고 이후 이틀간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기하는 차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는 본국 보고 뒤 2차 회담을 추가로 한 걸로 보입니다.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비무장지대, 그러니까 판문점 회담 내용을 보고받고 있다면서 회담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폼페이오, 김영철 뉴욕 담판을 언급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북미 입장차가 여전하지만 간격을 좁히고 맞추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싱가포르에선 북미 양측의 의전 경호 협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직원이 현재 파견된 것으로 확인돼 남북미 회담에 대한 추측까지 나왔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임삼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미 정상회담 의전과 경호 관련 실무 접촉 중인 북미 대표단이 협상 사흘째를 맞았습니다. 북한 대표단장인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탄 차량이 어제 오전 싱가포르 외교부로 들어간 데 이어 오후 늦게는 미국팀 숙소인 센토사 섬의 한 호텔에서 빠져나오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북미 양측이 장소를 바꿔가며 속도감 있게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실무 협상 무대를 제공할 뿐 아니라 정상회담 후보지 답사와 경호 문제에도 적극 관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청와대 직원이 비공개로 싱가포르로 파견 나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남북미 정상회담이나 종전선언까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습니다. 청와대는 싱가포르에 직원을 파견한 건 7월 예정인 한 싱가포르 정상회담 사전 답사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그간 청와대가 남북미 종전선언 필요성을 계속 강조해온 터라 문재인 대통령의 6월 싱가포르행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어 보입니다. 싱가포르에서 SBS 임상범입니다. 통일부는 세계평화재단 이사장인 천담 스님의 방북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아 방북을 신청한 천담 스님의 방북을 어제 승인했다며 천담 스님은 다음 달 2일부터 6일까지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이번 방북이 종교 교류 목적의 방북으로 다방면으로 교류를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방북을 승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순수 민간 교류 차원의 방북 승인이 이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13일 동안 여야 모두 총력전을 벌이는데 각 당 지도부는 벌써 전국을 누비기 시작했습니다. 김용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은 오늘 새벽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후보는 지하철 청소 노동자들을 만났고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는 동대문 시장을 찾았습니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는 경찰서 지구대를 방문했고 정의당 김종민 후보는 지하철 시설을 점검했습니다. 각 당 지도부도 나섰습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서울 중랑구청장 후보 출정식을 시작으로 인천과 수원 등에서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충남과 부산 등에서 1박 2일 유세에 나섭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광주와 대구에서 유권자들을 만나고 민주평화당 지도부는 호남 지역에 병력을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정의당 지도부도 서울과 인천 지역에서 지지를 호소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되는 전국 단위 선거인 이번 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17명과 교육감 17명, 기초단체장 226명 등 모두 4천여 명이 선출됩니다. 수도권과 영호남 등 전국 12곳에서 국회의원 재보선도 함께 진행됩니다. SBS 김용태입니다. 양승태 사법부의 법원 행정처가 청와대를 뒷받침한 판결이라고 표현했던 KTX 사건의 해고 승무원들이 대법원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만난 승무원들은 뒷거래 판결의 진실을 밝혀달라며 재심을 요구했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사상 최초로 대법정 시위를 했던 KTX 해고 승무원들이 다시 대법원을 방문했습니다. 시위 과정에서 약속받은
대법원장 비서실장과의 면담 때문이었습니다. 잃어버린 한 친구, 이 목숨을 누가 보상할 것이며 우리 그 세월 누가 돌려낼 것인지 가장 먼저 묻고 싶었습니다. 해고 승무원들은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와 피해 회복을 주장했습니다. 또 대법원장 직권으로 2015년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재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실제로 승무원들의 실질적 사용자가 철도공사가 아니라고 판단한 당시 판결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2015년 최악의 판결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불법 파견에 대한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간접 고용의 문제점을 더욱 확산시키는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재심은 어렵다는 게 일반적 시각입니다. 승무원들이 요구한 직권 재심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고 재판 개입 정황이 드러나도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다만 개입 정황이 확인되면 법원행정처 관계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전국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이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 문건을 완전히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9일부터 재판거래 의혹을 담은 법원 행정처 문건을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전면 공개하는 방안을 두고 투표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국 법관대표회의는 오늘까지 투표를 실시한 후 최종 결과를 특별조사단 측에 전달할 방침입니다. 한편 어제 재판거래 의혹을 담은 문건을 작성하는 과정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개인별 보고서를 보고받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맏딸 조현아 씨가 다음 달 4일 인천세관에 피의자로 출석합니다. 조 회장 가족 가운데 밀수와 탈세 혐의로 처음 소환되는 겁니다. 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의혹으로 조사받은 지 11일 만에 조현아 씨가 다시 포토라인에 서게 됐습니다. 인천본부세관은 다음 달 4일 조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부릅니다. 세관은 지난 21일 대한항공 협력업체와 직원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밀수 의심 물품을 발견했고 조 씨에 대한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증거 자료와 참고인들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돼서 어떤 최종적인 확인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세관이 이번 조 회장 가족에 대한 조사를 계기로 만든 혁신 TF는 통관 과정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인 결과 여러 문제점을 확인했습니다. 우선 공항 내 밀수 통로로 의심된 상주 직원 통로는 밀수 단속이 아닌 보안 검사에 치중하고 있고 초대형 화물 통로는 CCTV 사각지대가 존재해 감시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대한항공의 경우 항공 물류 전체 과정에 관여하는 회사들을 계열사로 운영하고 있어 자율적인 관리 체제를 악용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본인 항공기를 이용하고 계열사를 이용해서 물품을 관리하기 때문에 타 업체에 비해서는 위험도가 좀 높다. 관세청은 다음 달 초 통관 절차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발표합니다. SBS 정현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대한항공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 6부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탈세, 횡령, 배임 혐의와 관련해 대한항공 본사 내 재무본부 등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수사관 30여 명을 투입해 오전 9시 30분부터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조 회장의 탈세 혐의 등과 관련해 본사 차원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는지 밝혀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전자 서비스의 노조 파괴 활동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상범 삼성전자 서비스 전 대표이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박 전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를 열었습니다. 법원 입구에서 취재진들과 만난 박 전 대표는 삼성 수뇌부로부터 노조와해 지시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잠시 멈칫하더니 말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박상범 전 대표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최모 전무와 공모해 협력사들의 노조와해 공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하 직원에게 폭언을 일삼은 전직 외교관이 상해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폭언에 대해서 상해죄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외교부는 지난해 9월 여비서 A씨에게 지속적으로 폭언을 한 혐의로 전 삿포로 총영사 한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한 전 총영사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A씨에게 미쳤다거나 개보다 못하다는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린 A씨는 일본 현지의 병원에서 6개월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기도 했습니다. A씨는 검찰에 나와 한 전 총영사의 폭언이 담긴 녹음 파일 40개를 제출했습니다. 20시간 분량의 파일을 모두 들어본 검찰은 한 전 총영사에게 상해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 전 총영사의 폭언으로 A씨가 병원 치료까지 받게 한 것은 폭언과 우울증 등의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본 겁니다. 검찰은 폭언으로 인한 우울증 피해 등을 상해죄로 처벌하고 있는 일본의 판례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한 전 총영사가 A씨의 얼굴에 볼펜을 던지거나 휴지 상자로 손등을 때려 상처를 낸 점에 대해서는 상해의 정도가 적다고 보고 폭행죄를 적용했습니다. 한 전 총영사는 검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이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SBS 박상진입니다. 기아자동차 취업 사기가 잊을만 하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업난을 틈타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억대 금품을 요구한 취업 사기가 적발됐습니다. KBC 광주방송 고우리 기자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기아차 전 노조 간부인 34살 홍모 씨와 이 씨 등 4명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챙긴 금액은 32억 원에 이릅니다. 기아차에 취업시켜주겠다며 돈을 요구해 가로챈 대형 사기 사건이 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9명으로부터 모두 19억 원을 가로챈 49살 황모 씨를 뒤쫓고 있습니다. 황 씨는 자신이 노조 간부이기 때문에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고 속여 지인들로부터 3천만 원부터 1억 5천만 원씩을 받아 챙겼습니다. 41살 소모 씨 등 2명도 2013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기아차에 취업시켜주겠다며 17명으로부터 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소 씨는 과거 채용 비리에 연루돼 기아차에서 해고됐지만 자신이 노조 대의원으로 활동했던 점을 이용했습니다. 심지어 기아차 하청업체에 취업시켜주겠다며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내 하청업체에 근무하던 37살 김모 씨는 39명으로부터 13억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이들은 기아차 노조 간부로 일했거나 본사 간부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취업 사기를 벌였습니다. 심각한 실업난을 틈타 기아차 채용 사기가 반복되면서 구직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KBC 고울입니다. 한화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3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대전의 한 병원에서 화상 치료를 받던 근로자 A씨가 오늘 새벽 숨졌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당시 현장에서 숨진 B씨 등 2명을 포함해 모두 3명으로 늘었습니다. 부상자는 전신 3도 화상을 입은 근로자 2명, 신체 일부에 화상을 입은 4명 등 모두 6명입니다. 전신 화상을 입은 2명의 근로자 역시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전체 산업 생산이 광공업, 건설업 호조에 힘입어 3월보다 1.5%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설비 투자는 2개월 연속 줄었고 소비도 4개월 만에 감소했습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산업활동 조사 결과 생산이 3월보다 1.5% 증가했다고 통계청이 밝혔습니다. 2016년 11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입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생산량 증가에 힘입어 광공업 생산이 3.4% 증가했고 건설업, 공공행정 생산도 3% 넘게 늘었습니다.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 보험 분야에서 늘었지만 도소매, 보건사회복지 쪽이 줄어 보합세를 기록했습니다. 소비 동향을 나타내는 소매 판매 지수는 3월보다 1% 감소했습니다. 가전제품 같은 내구재 소비는 늘었지만 의복 같은 준내구재 소비가 줄어 넉 달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습니다. 기업들의 설비 투자는 정밀기기 등 기계류 투자가 늘었지만 3월에 크게 늘었던 항공기 수입액이 다시 크게 줄면서 전체 3.3% 감소했습니다. 3월에 이어 2달째 마이너스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세계경제 호조와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추경 집행 효과로 회복 흐름이 지속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과 신흥국 불안 같은 위험 요인도 남아있는 만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경기 회복세가 일자리로 연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조성현입니다. 미국에서 잇따른 인종차별로 물의를 일으킨 스타벅스가 예정대로 직원들에게 인종차별 예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스타벅스 최고 경영자는 최근 확산되는 인종 간 갈등에 트럼프 대통령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정준형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 어제 오후 미국 내 스타벅스 커피 매장 8천여 곳이 일제히 문을 닫았습니다. 스타벅스 측이 예고했던 대로 직원 17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인종차별 예방 교육을 실시한 겁니다. 4시간 정도 진행된 교육에서 직원들은 인종차별에 관한 영상을 함께 본 뒤 다른 인종에 대한 편견을 털어놓으며 토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교육은 지난달 필라델피아 스타벅스 매장에서 일어난 사건이 발단이 됐습니다. 당시 흑인 남자 2명이 음료를 주문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되면서 비난 여론이 들끓자 후속 조치로 마련한 겁니다. Actions speak louder than words. So after the training, how they behave after the training, then we'll know. But until then, I don't know. 하워스 슐츠 스타벅스 회장은 이번 일이 더 나은 회사를 만들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해 줬다면서도 미국 내 인종 간 갈등 확산에 트럼프 대통령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t probably has given license to people to feel as if they can emulate and copy behavior and language that comes out of this administration. 어제 휴업으로 발생한 스타벅스의 매출 손실은 최대 우리 돈 13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정준영입니다. 치료제가 없어 죽음을 기다리는 말기 환자에 임상시험 중인 약물을 투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전역에서 시행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법안에 최종 서명을 했는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송민호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기 환자와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 관련 법안에 최종 서명한 뒤 근위축증을 앓고 있는 8살 소년을 안아줍니다. 말기 환자의 신약 접근권을 강화하는 일명 시도할 권리 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한 뒤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습니다. 기존 치료법으로는 가망이 없는 말기 환자가 미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약물을 투여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약물을 만든 제약사와 투여한 의료진은 약물 투여에 따른 법적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임상 1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후 임상을 계속하는 약물에 한정했습니다. The right to try also offers new hope for those who either don't qualify for clinical trials or who have exhausted all available treatment options. 현재 엘라베마와 애리조나 등 38개 주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이 법안은 대통령 서명에 따라 미 전역에서 합법화됐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환자 권익단체와 일부 의료단체에선 이 법안이 환자들에게 지나친 기대를 주며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게 할 것이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SBS 송인호입니다. 오늘의 주식 시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최민지 연구원입니다. 네, NH투자증권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이탈렉시아 우려가 다소 완화되며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2420선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1.03포인트 상승한 2420.06을, 코스닥은 1.52포인트 오른 875.7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자 주체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1,564억 원, 372억 원씩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 개인은 1,760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등락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종이목재와 음식료품이 오르는 반면 보험은 1%대 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전일에 낙폭을 딛고 반등에 나서고 있고 세 번째 감리위원회를 앞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3%대 강세를 기록 중입니다. 또 외국계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LG화학, 네이버 등도 오르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 블록딜 여파로 삼성생명이 4% 가까이 밀리고 있고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주도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원달러 환율은 6.3원 내린 1,074.6원에 거래되고 있고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2.19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NH투자증권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 88곳과 실태조사에 불응한 13곳 등 101곳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서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구속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2016년 1월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를 시작해서 작년 처음으로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7개 사업장에 17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모두 징수했습니다.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사는 부부가 둘만 지내는 경우보다 한 달에 141만 원 정도 더 쓰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이 공개한 2017 가계동향 조사에서 18살 이하 미혼 자녀와 함께 사는 부부 가구는 월 평균 소비 지출액이 371만 원이었습니다. 동거하지만 자녀가 없는 부부 가구보다 141만 원이 많았습니다. 자녀가 있는 부부 가구의 소비 지출 가운데는 교통비가 15.5%로 가장 비중이 컸지만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부부는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에 가장 많은 돈을 썼습니다. 현대자동차가 고속도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서 대형 사고를 막은 박세훈 씨에게 신형 소나타 차량을 지급합니다. 박 씨는 그제 경남 함안군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운전자가 정신을 잃은 채 달리는 1톤 트럭 앞을 자신의 차량으로 막아섰습니다. 당시에 트럭 운전자는 뇌전증 증상으로 운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박 씨가 트럭을 막아서 세우지 않았다면 자칫 2차 교통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 12일 운전자가 의식을 잃은 승용차를 자신의 차량으로 막아 세운 한영탁 씨에게 신형 벨로스터를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SBS 김범주입니다.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님들의 가장 큰 걱정이 혹시 아프지 않을까, 아플 때 치료는 제대로 받을 수 있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탐사 보도팀이 취재한 결과 의무병이 복강경 수술에 들어가고 엑스레이 사진을 찍는 황당한 일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수도권의 한 군병원에서 군의관으로 복무하다 최근 전역한 의사 A씨가 탐사보도팀의 취재에 응했습니다. 자격이 없는 의무병이 수술실에서 보조를 하면 안 되는데 복부에 작은 구멍을 여러 개 내 수술 도구와 카메라를 집어넣어 시행하는 복강경 수술에 의무병이 참여하고 있다고 A씨는 말합니다. 복강경이 구멍을 뚫고 이렇게 안에 넣어서 이렇게 배를 휘젓는 거예요. 구멍을 3개를 뚫는다. 그러면 손이 2개밖에 없잖아요. 하나는 누군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의무병인 거죠. 복강경 수술은 의사도 관련 교육을 받고 투입됩니다. 그런 수술에 관련 지식이나 기술, 면허가 없는 의무병을 참여시키니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다른 전역 군의관도 말합니다. 비전문 인력과 함께 하니까 딱 고도로 집중해서 빨리 끝낼 수가 없는 거죠. 외부에서 나와서 하면 1시간 이내에 끝나는 수술인데 막 3시간, 4시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수술 받는 환자도 그래서 수술 시간이 길어지고 더 위험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도가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수술을 진행하게 되면 무리하게 장기를 당긴다든지 장기를 밀어서 장기가 천공되거나 장기가 찢어진다든지 하는 장기 손상이 유발될 수가 있고 A씨는 군 병원장에게 위험성을 보고했지만 돌아온 답은 그냥 하라는 거였다고 합니다. 병원장의 이런 태도는 2016년 부임할 때부터 줄곧 이어졌다고 합니다. 해당 군병원의 문건입니다. 부임 직후 첫 지시에서 비의료인의 불법 진료 문제는 국군 의무사령부와 병원장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병원장이 책임을 질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진료에 임해달라고 돼 있습니다. 수술실 보조, 복강경 수술 등 비의료인인 의무병에 의한 의료행위를 병원장 지시에 의거 시행하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지난해 병원장 지시사항을 담은 문건입니다. 의무병의 엑스레이 촬영, 오더 입력, 야간 진료 5분 대기조가 무면허 행위인 것을 알지만 공론화된 사안이라며 용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한국 태권도 시범단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주재하는 미사에 참석해 공연을 펼쳤습니다. 교황은 남북이 함께하는 인류를 향한 평화의 메시지라며 격려했습니다. 배작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공중으로 힘차게 솟아올라 고난도 격파 시범을 보입니다. 한국에서 온 태권도 시범 공연단이 바티칸 성베드로 광장에서 프란치스코 교황 주재로 열린 수요 미사에 참석해 시범 공연을 펼쳤습니다. 로마에서 태권도를 수련 중인 올리베리 양이 비둘기를 날리고 시범단이 평화가 승리보다 더 소중합니다라는 이탈리아어로 적은 현수막을 펼쳐 보이며 공연을 마쳤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시범단을 일일이 격려하며 두 개의 한국이 함께하려는 평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공연이었다면서 감사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È stata una mostra di volontà di pace. Le due Coree insieme. È stato un messaggio di pace per tutta l'umanità. Grazie. 이번 행사는 교황청 초청으로 남북한 태권도가 함께하는 공연으로 열릴 계획이었지만 북한 측의 갑작스런 불참 통보로 한국 태권도만 무대에 올랐습니다. 교황청은 태권도 시범 공연을 파격적으로 미사 중간에 배치해 한반도 화해와 평화에 각별한 지지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파리에서 SBS 배지학입니다. 올해 야생 진드기에 물려 생기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 SFTS 환자가 지난해보다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보건당국이 야외 활동 시 감염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5일까지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 SFTS로 확진된 환자는 1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5명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사망자 수도 지난해 이 기간 1명에서 올해 7명으로 급증했습니다. SFTS는 주로 4월에서 11월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린 후 고열과 오심, 구토, 설사, 식욕부진 등의 소화기 증상이 나타납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방송되는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는 다음 달 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는 소식을 중점적으로 전해드립니다. 서울시장에 나선 주요 정당 후보들은 오늘 새벽 0시부터 선거운동에 돌입했고 전국 12곳에서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들도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또 북한의 김영철 통일전선 부장이 미국 뉴욕에 도착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1시간 반 동안 저녁 식사를 함께 했는데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설명해 드립니다. 이어서 문화 현장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 개봉되는 영화를 소개해 드립니다. 김영아 기자입니다. 갑작스런 사고로 어머니가 떠나면서 아버지가 다른 동생과 남겨진 14살 준호. 동생의 친아버지가 나타나면서 혼자 보호소에 맡겨질 처지에 놓입니다. 햄 안 가면 내도 안 갈 기다. 우여곡절 속에 낯선 가족 속에서 기적 같은 행복을 맞았지만 다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암만 생각해도 내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 아역들의 천진한 연기와 담담한 연출 속에 가족과 행복의 의미를 돌아보게 합니다. Enterprise, are you there? 자폐 증세 때문에 가족과 떨어져 보호소에서 지내는 웬디는 글쓰기와 SF 시리즈물 보기가 유일한 낙입니다. 똑같은 일상에 갇혀있던 웬디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They want you to send in your script highlighting of the Star Trek. 공모 날짜를 맞추기 위해 LA까지 600km에 달하는 여정에 뛰어든 웬디의 좌충우돌 성장기입니다. There's only one logical direction in which to go. Forward. 가슴 따뜻한 메시지와 함께 웬디 역을 맡은 다코타 패닝의 후연이 돋보입니다. 밤마다 나타나는 그날 밤의 악몽. 우리 졌어. 경찰도 아니라고 하잖아. 그런데 함께 사고를 낸 약혼자도 경찰도 모두 환각이라고 합니다. 찾아 헤맬수록 미궁으로 빠져드는 진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살인을 둘러싼 미스터리 스릴러입니다. SBS 김영아입니다. 네, 다음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오늘은 국내 연구진이 색깔 있는 밀을 개발했던 소식을 중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수원지국에서 이영춘 기자입니다. 네, 보통 밀이라고 하면 흰 밀가루가 떠오르실 텐데요. 검붉은 색의 기능성 밀이 최근 국내에서 개발됐습니다. 보시죠. 농촌진흥청이 국내 처음으로 개발한 색깔 있는 밀 아리흙입니다.
이름대로 검붉은색을 띠고 있는데요. 일반 밀에 비해 색깔만 다른 게 아니라 안토시아닌과 타닌, 폴리페놀 같은 건강 기능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항산화 능력도 10배가량 높다는 설명입니다. 농진청은 아리흙 보급을 위해 특허를 출원한 데 이어 산업체와 지방자치단체에 기술을 이전했는데요. 올 하반기 수확한 밀로 과자와 빵, 차, 도시락 같은 가공 제품을 만들어 판매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기존에 없던 유색밀은 관심을 끌 수 있고 국민 건강을 도모할 수 있으며 향후에는 수입밀 대체 효과가 기대됩니다. 농진청에 따르면 아리흙 재배 면적은 현재 1.6헥타르로 올 하반기엔 30헥타르, 내년에는 50헥타르까지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식생활 변화로 밀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이지만 자급 가능한 밀은 2016년 기준 1.8%밖에 안 되는 실정입니다. 자가용 출퇴근자들이 승용차를 두고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새로운 형태의 광역 프리미엄 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 프리미엄 버스는 기존 광역 급행버스나 M버스보다도 정류장 수를 적게 하고 좌석 수를 줄여 편의성을 크게 높일 계획인데요. 특히 좌석 수는 기존 광역 급행보다 30% 이상 적은 공항버스 수준 이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르면 올해 안에 시범 운행을 거쳐 내년에 본격 운행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수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9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툴룸컵에서 토고에 아쉽게 역전패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반 4분 만에 선제골을 뽑았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조영욱의 패스를 받은 이강인이 날렵한 몸놀림으로 수비수를 제친 뒤 강력한 왼발 슛으로 골문 구석을 정확히 갈랐습니다. 리드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대표팀은 전반 17분 케빈 덴키의 오른발 슛에 동점을 허용했습니다. 일격을 당한 우리나라는 쉴 새 없이 슛을 퍼부었지만 토고 골키퍼의 연이은 선방에 막혀 좀처럼 골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전반 33분 역습 상황에서 오른쪽 측면이 무너지면서 덴키에게 역전골마저 내줬습니다. 우세한 경기를 펼치고도 2대1로 역전패당한 우리나라는 예선전 2연패로 4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프랑스 오픈 테니스에서 세계 랭킹 3위 알렉산더 즈베레프가 3회전에 진출했습니다. 즈베레프는 라요비치를 풀세트 접전 끝에 3대2로 누르고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랭킹 5위 드미트로프는 도날드슨을 5세트 게임 스코어 10대8까지 가는 혈투 끝에 제압하고 3회전에 올랐습니다. 2년 만에 프랑스 오픈 정상을 노리는 조코비치는 자우메 무나르를 3대0으로 가볍게 완파했고 일본의 니시코리 케이는 부노와 페르에게 3대2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여자 단식의 강력한 우승 후보 캐롤라인 보즈니아키는 랭킹 219위에 불과한 가르시아 페레스를 51분 만에 2대0으로 제압했습니다. SBS 유병민입니다. 네, 어둡고 좁은 터널 내부에서는 작은 돌발 상황도 대형 사고로 번지기가 쉽습니다. 터널 진입 전부터 전조등을 밝게 켜고 속도 충분히 줄여서 안전거리 여유 있게 두시기 바라고요. 또 터널에 진입했다면 차로 변경이 안 된다는 점도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30번 고속도로는 작업 때문에 어렵습니다. 영덕 방향 문희 1터널과 회인 사이 2차로와 갓길 막고 작업하면서 1차로로만 통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4km 정체지만 워낙 꽉 막혀 있는데요. 지금은 국도 쪽 우회하시는 게 더 빠르겠습니다. 15번 고속도로 목포 쪽은 작업 여파입니다. 서평택 분기점과 서해대교 사이 8km 구간 길게 어렵고요. 서울 쪽은 일찍과 금천 사이로 3km 짧게 교통량이 많습니다. 100번 고속도로 경기 서쪽만 정체입니다. 판교 방향 서원과 송내 사이 4km 구간 어렵습니다. 네, 지금까지 행복의 길을 만들어가는 한국도로공사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6월 13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시죠? 바로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열리는 날입니다. 네, 소중한 한 표 한 표 모아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할 일꾼을 뽑아 보자고요. 그렇죠. 네. 자, 투표하시면 우리 동네가 더 살기 좋아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눈 크게 뜨고 꼼꼼히 살펴보시고 소중한 한 표 행사하세요.
투표는 6월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라고 합니다. 예. 사전 투표는 6월 8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소민 씨는 사전 투표할 거예요, 아니면 당일 투표할 거예요? 저는 제가 직접 가서 당일 투표하겠습니다. 저는 그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저요? 예. 저는 사전을 한번 해보죠. 사전 투표를. 사전 투표를. 이광주 씨는요? 저도 그날 또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전 투표를. 예. 투표하시고 뿌듯한 마음으로 놀러 가시는 게 더 낫겠죠? 저희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투표하는 그날까지 아이돌 챌린지! 네, 올해는 예년보다 더위가 빨리 찾아왔습니다. 갈수록 더 더워지겠는데요. 일단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27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고 6월의 첫날인 내일은 30도까지 오르면서 때이른 더위가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한동안 풀리지 못했던 대기 정체가 드디어 좀 풀렸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는 전 권역에서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구름 모습 보겠습니다. 현재 중부지방은 맑지만 남부지방은 구름 많은 모습인데요. 남부지방의 구름은 차츰 사라지겠고 낮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그만큼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고 오존 농도도 나쁨이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춘천 29도, 대구는 28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지만 동해안 지방은 계속해서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에는 덥겠습니다. 일찍 찾아온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12시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